무릎 통증에 효과적이라는 콘드로이친,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 건호살 TV입니다. 오늘은 저도 너무 궁금했던 콘드로이친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콘드로이친, 왜 요즘 이렇게 주목받을까? 여러분, TV 홈쇼핑이나 CF에서 이런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절 건강에는 콘드로이친이 필수다. 이걸 안 먹으면 관절이 위험하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갑자기 이런 성분이 주목받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이걸 정말 먹어야 할까요? 사실 콘드로이친이라는 성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193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고 1960년대부터는 관절염 치료를 위한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최근 몇 년 사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콘드로이친에 대해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콘드로이친이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분을 꼭 보충제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로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팁까지. 이 영상을 보신다면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 관절 건강의 중요성. 연골이 왜 중요한가? 우리 몸에서 관절은 매일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걷고 뛰고 심지어 가만히 서 있을 때도 관절은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하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죠. 이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은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쿠션 역할을 하며 관절을 보호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연골이 점점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연골 손상의 주요 원인, 수분 부족. 연골의 약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수분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마모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반복적인 압력.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압력을 받는 부위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약 3배에 달한다고 하죠. 이런 반복적인 압력이 연골 손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재생 능력 저하. 젊을 때는 손상된 연골이 서서히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재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골 손상이 진행되면 나타나는 증상.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다. 관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불편하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미 연골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완전히 마모되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연골을 보호하고 더 이상 마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의 효과와 과학적 근거. 그럼 콘드로이친이란 무엇이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퇴행성 관절염 개선. 2015년 국제 류머티즘 저널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은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글루코사민과 함께 복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관절 연골 보호. 콘드로이친 설페이트가 연골 분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연골 손상을 줄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3. 염증 반응 억제. 관절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켜 부종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콘드로이친은 관절 건강에 있어 매우 유익한 성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자연식품으로 콘드로이친을 대체하려면? 그렇다면 자연식품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1. 곰탕 국물. 순수한 국물만 먹는 경우. 곰탕 국물은 소뼈, 연골, 도가니 등을 끓여내는 과정에서 콘드로이친과 콜라겐 성분이 녹아나온 국물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끓이더라도 국물에 녹아드는 콘드로이친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곰탕 국물 500ml 기준으로 약 20에서 50mg의 콘드로이친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 권장량 800에서 1200mg을 충족하려면 10리터 이상의 국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곰탕 국물만으로 충분한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려면 비현실적으로 많은 양을 마셔야 하며 나트륨 섭취 과다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도가니탕. 도가니까지 섭취하는 경우, 도가니는 소의 관절 부위를 포함한 연골 조직으로 콘드로이친과 콜라겐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도가니를 함께 섭취하면 국물만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콘드로이친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도가니 100g당 약 100에서 150mg의 콘드로이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섭취량. 도가니 500g을 섭취하면 약 500에서 750mg의 콘드로이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 800에서 1200mg의 상당량을 충족하지만 500g 이상의 도가니를 매일 섭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가니는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칼로리와 지방 섭취가 과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곰탕 국물 도가니 조합의 효과. 곰탕 국물과 도가니를 함께 섭취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콘드로이친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곰탕 국물 500ml 도가니 200g 조합으로 약 300에서 400mg의 콘드로이친 섭취 가능. 하지만 여전히 하루 권장량 800에서 1200mg을 충족하려면 추가 섭취가 필요합니다. 결론, 국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도가니 섭취를 더해야 합니다. 곰탕 국물만으로는 콘드로이친 섭취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가니를 포함한 연골 부위를 함께 섭취해야 더 많은 양의 콘드로이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니를 매일 충분한 양으로 섭취하기 어렵고 칼로리와 지방 섭취가 과다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사돼지 껍질. 돼지 껍질의 족발은 콜라겐과 콘드로이친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돼지 껍질 100g당 약 50mg의 콘드로이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채우려면 약 1.6에서 2.4kg의 돼지 껍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닭고기 연골 닭발. 닭발은 콘드로이친과 히알루론산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닭발 100g당 약 40에서 60mg의 콘드로이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위해서는 약 1.3에서 2kg의 닭발을 섭취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한계. 곰탕이나 도가니탕만으로 충분한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려면 매우 많은 양을 먹어야 하며 칼로리와 나트륨 섭취 과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식품만으로 콘드로이친을 보충하기 어려워 보충제가 권장됩니다. 4.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하지만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권장 복용량. 하루 800에서 1200mg 정도가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주의사항.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과다 섭취 시 위장 장애 복통,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레르기 반응 사례가 보고되었으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는 복용 전에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4. 좋은 콘드로이친 제품 고르는 법.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콘드로이친 제품 고르는 법. 원산지상어 연골, 소 연골 등 원재료를 확인하세요. 함량 확인. 하루 권장량 800에서 1200mg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첨가물주에 불필요한 합성 첨가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GMP, FDA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오늘은 콘드로이친의 효과, 과학적 근거, 섭취 시 주의사항, 그리고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콘드로이친은 분명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복용법과 제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